지라시에 가짜 뉴스까지 무슨 얘기인지 좀 보겠습니다. 헌재 오늘 이윤 선고일 발표할까? 한덕수 탄핵 심판이 마지막 변수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대체 언제 나는 거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 탄핵 심판 선고가 여야 할 것 없이 전망은 어쨌거나 시기적으로 이번 주에 날 게 좀 가장 좀 유력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선고를 하려면 보통 헌재 선고 전 기일 지정을 먼저 하죠. 근데 어제 기일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국민일보 제목이죠. 오늘은 선고일 발표할까예요. 김승원 의원님. 네. 오늘은 선고일 지정할까요?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좋겠다. 예, 네. 2시에 이제 헌재에서 되게 브리핑을 하는데 네. 꼭 그 시간에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도 14일 날 선고가 될 것이라는 그 모 언론 보도처럼 한 찌라시에 속아서 네. 이게 진짠가 하면서 안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네. 역시 가짜 뉴스였던 것으로 판명이 되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계속 참고 서면 형태로 여러 가지 새로운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들 사이에 요거에 대한 답변도 실어야 된다,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한 지금 결정문 초안이라든가 준비를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헌재 재판관 인력들이 네. 이렇게 분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린다. 이게 바로바로 결정문 상대방 그 주장에 대한 답변을 네. 갖다가 작성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원하지 않다. 물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네. 두 가지 점이 지금 지연의 사유로 저도 이제 듣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네. 이제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더 이상 감내할 만한 참을 만한 한도는 넘어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은 20일 혹은 21일 네. 선고가 날 것이다. 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좀 예상과 또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승원 의원님께서는 일단 20일, 21일에 날 것 같다는 전망보다는 바람에 좀 가깝다. 좀 이번 주 안에 좀 나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같이 하신 말씀이 내가 듣기로는 윤 대통령 쪽에서 자꾸 뭔가 새로운 주장을 내서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좀 같이 좀 초안에 좀 담느라고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다. 나는 그렇게 들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김 의원님 일단 헌재에서 결론이 나긴 있는 겁니까? 전속 재판관을 통해서 두 가지 의견에 네. 두 가지 결론의 초안을 다 작성해 놓고 있고 네. 그것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서로 평의를 통해서 밝히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한 참고 소변을 통해서 계속되는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 네. 답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재판관들이 계셔서 그거에 대한 이런 정리를 하느냐고 근데 판결에 바로 가야 되는데 네. 가지 않고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를 해달라 이런 요청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헌재에서 결론을 낼 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이 초안을 좀 작성을 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최종 마지막 평의에서 결론이 나면 그 결정문을 갖고 발표를 하게 된 형식인데 지금 말씀은 결론이 났는데 추가 작업이 필요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의 결정문을 다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오늘이 지금 시기적으로 며칠인지 달력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오늘 18일인데 오늘 지정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번 주 안에 좀 나지 않겠느냐. 아까 그래서 김승원 의원님은 20일, 21일 요때쯤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김대식 의원이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저는 헌법재판관들 8분들이 각자 참 중대한 이런 판결이기 때문에 고심이 크지 않나. 참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고심하고 토의하고 심의하고 평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져줌으로써 국민들이 그동안에 헌재를 믿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희소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나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1일 금요일쯤 되면은 판결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대식 의원님께서는 21일 금요일에 아마 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강성규 의원님께서는 언제 선고가 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선고 기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평의 심리 내용이 중요하겠죠.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네. 헌재 그동안 탄핵 소추 과정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심리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초단기간 내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문제가 아주 편향된 시각에서 진행된 거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등이 아마 헌재에도 충분히 전달되었고 헌재에서 재판관들에 의한 경론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날짜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밖에서 계속 뭐 이번 주다 다음 주다 하는 것은 네. 다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평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런 부분 등은 앞으로 선고 기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국민 통합에도 또 국민의 혼란을 주는 부분도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하루 이틀 빨리 하거나 일주일 빨리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 혼란을 줄이거나 또 그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충분한 심리 그리고 그의 제대로 된 판결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언제 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까지 별다른 얘기가 없이 기일 지정도 안 되는 건 안에서 헌법재판관들끼리 경론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승원 의원님. 예, 그 헌재의 편향성에 대해서 또 언급하신 부분은 저는 그건 좀 지금은 자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그 대립이 너무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근데 이의가 있다면 변론 재개라든가 그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선고를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실제로 했었고요. 그러면 차분히 이제 결론을 갖다가 이제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참고 서면을 통해서 약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지금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더 이상 새로운 주장이나 참고 서면에 대해서는 끊고 이제 기존의 평의를 지금 고 노무현 또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론 네. 종결이 21일째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빨리 결론을 내리고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을 때다. 그 계기를 헌재에서 빨리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강성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 헌법재판관들끼리 좀 경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동의하세요? 그 부분은? 경론이 벌어진다라고는 저는 듣지는 못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어느 한두 분이 굉장히 절차에 대해서 신중하게 예,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제안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 답을 해줘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한두 분인지 네. 두세 분인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8명인데 6명의 의견의 뜻이 같으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되는 건데 한두 명이면 사실 큰 대세의 결론에 있어서는 뭐 큰 영향이 미칠 수 없을 수 있지만 두세 명이라고 하면 또 이게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김승원 의원님께서는 한두 명의 약간 다른 얘기라고 한다면 큰 흐름은 정해졌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희는 8대 0을 기대하고 있고 또 네. 그렇게 결론이 날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마 5대 3이라든가 혹은 각하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이 그렇게 전망을 하기 때문에 빨리 헌재에서 더 결론을 신속하게 시기적절하게 내주셔야 된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파면 선고할 때 네. 기각이 될 것으로 정보를 얻고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잡는다든가 기각 후에 네. 그다음에 그 당일날 뭐 7단 케이크를 주문해서 파티를 열 준비까지 했었다라고 하는데 어쨌건 본인들이 가진 입장에서 최대한 정보를 취득한 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서로 꿈꾸고는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빨리 헌재에서 이런 예컨대 이제 정리해 줄 때가 됐다. 예. 이게 이제 서로 굳어져 버리게 되면 자꾸 이제 헌재를 공격하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고 이런 정보가 들어왔는데 네. 왜 다른 결론이 나오면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사실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주만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승원 의원님께서는 일단 내가 받는 정보는 뭐 그러한데 하지만 어쨌거나 결론은 어떻게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여야가 지금 다 얘기하는 바 전망하는 바가 다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성규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평결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지금 뭐 어딘가에서 어떤 정보들이 흘러나와서 민주당 측에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보들이 가짜 뉴스일 확률이 높고요. 평결이 늦어진다는 것은 그동안 탄핵 헌재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것이 많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뭐 45분 변론이다, 뭐 초시계를 가져놨다 이런 부분 등이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았고요. 또 탄핵 소추 사유가 변경되거라든지 불법 증거가 채택되다든지 이런 부분 등이 지금 헌법재판관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헌재는 단심제 아닙니까? 단심제가 이러한 부족한 어떤 내용 심리 등이 그대로 놔둔 채 결론이 냈을 때 그것이야말로 국민 혼란을 가져올 것이고 국민 통합에 큰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것이 지금 헌재의 큰 고민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강성규 의원님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니냐,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안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뭐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지금 헌재 안에서 지금 논의가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분명한 건 탄핵 정국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길어진 탄핵 정국, 여당에선 선고 늦으면 혼란, 야당은 장외 집회 한계. 여야 모두 지금의 이 길어지고 있는 이 탄핵 정국 상황에서 좀 내부적으로 압박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네. 지금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당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찬반 갈등 확산을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강성규 의원님.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자꾸 늦어지면 당내 뭐 탄핵 찬성, 반대 얘기가 좀 다른 목소리가 다른 두 개가 나오고 있는데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 지도부 의견에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빨리 어떤 헌재 결론이 빨리 나와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서 비상계엄 조치가 왜 내렸는지 원인에 대해서도 좀 따져봐야 되고 그런 부분 등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를 제대로 헌재가 판결을 해야 대한민국에 제대로 될 텐데 여기에 그저 그냥 시일에 쫓기고 또는 어떤 한 부분의 의견만 존중을 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빨리 내릴 때 그게 과연 혼란을 막고 통합을 내릴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지도부가 저런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라고 우리 지도부도 또 국민의힘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여당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 지도부의 입장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동의하지 않는다. 아까 거듭 얘기한 것처럼 내용이 좀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시기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야당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야당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야당 선거 때까지 도보 행진한다는 이런 방침. 지금 계속 이제 국회에서 헌재까지 계속해서 이 도보 행진을 하고 있죠. 전략도 없이 몸만 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승원 의원님, 전략 없이 몸만 쓰는 거 아니야? 언제 선거가 날지도 모르는데 한 달, 두 달 계속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저희로서는 지금 국민들께서도 광화문에 나와서 국가의 안정을 바라면서 그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고 계신데 저희 정치인이야말로 오히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함을 느끼면서 저희가 앞장서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8km, 9km 정도를 걷는 것인데요. 뭐 이런 그 국민의 열망이 헌재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은 아무튼 또 그렇다고 저희가 헌재 가까이 가서 또 집회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이 또 거기에는 이제 극 보수 단체들도 나와 있고 그것이 또 이제 그 혼란이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단식도 하고 그다음에 삭발도 하고 있지만 또 뭐 예컨대 저 나름대로는 저는 정무위에 있는데 요새 홈플러스 사태라든가 그런 사태에 대해서도 오늘 현안 질의를 하면서 또 필요로 하는 일은 또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도 죽음이나마 그들과 마음을 함께한다는 차원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강 의원님. 지금 헌재 앞에 나와서 단식하고 삭발하고 시위하는 국민들 극우단체라고 표현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고요. 100만 명, 2만 명이 거리에 광장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계속 극우로 몰아붙이는 순간 민주당이 국민에 멀어지는 것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지난번 탄핵 정국에서도 민주당이 급격히 왜 여론에서 멀어지는지 이에 대한 그 답을 이런 데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은 극우가 아니고 아주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네, 짧게 김성원 의원님. 예. 아니 광장에 나오면 그러면 광장의 그 언어를 봐야 되는데 선관위, 그다음에 공수처, 헌법재판소까지 때려 부수자고 하는 그런 언어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면서 자극하고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지 말아야죠. 그걸 극우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또 다시 한번 갈렸어요. 네. 여기 극우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럼 누구를 극우라고 말하냐 그런 발언을 하는데 뭐 이런 지금 취지로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말이 얹어지고요. 말에 말이 붙고요. 자꾸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심지어 저희 오늘 키워드가 뭐였죠? 가짜뉴스 지라시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인용 기각 판치는 지라시. 전 재판관 말 안 되는 얘기들이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아까 김성원 의원님도 말씀하신 게 14일 날 선고난다는 지라시를 받고 진짠가? 인줄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각종 지라시, 가짜뉴스가 그야말로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그제 굉장히 많이 돌았던 속보가 있었어요. 이런 속보죠. 받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 17일 오전 11시 시간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합니다. 라고 딱 한 이 뉴스 속보를 딱 박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런 속보, 강승규 의원님, 이런 속보 기사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저는 가짜 뉴스를 만드는 이유 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진영의 논리를 어떤 형태로도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가짜 뉴스가 천국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통을 담당하는 미디어라든지 언론, 많은 부분들이 우리 또 정치권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런 부분 등이 진실에 의해서 덮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진실을 덮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진실만의 재판, 진실만의 어떤 그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논의가 진행돼야 되고 가짜 뉴스에 속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지도층에 있다.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지금 너무 불편해하고 있고 또 속상해하고 있다. 저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네, 어떤 뭐 진영 논리에 의해서 어느 쪽에서 뭐 어떻게 나온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뭐 여러 가지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국민들은 여기서 불편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이 기사 URL이랑 보통 같이 오죠. 이 같이 와서 한번 눌러보면 뭐가 뜨느냐 같이 볼까요?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당신은 낚시 뉴스에 당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너무 열받지만 나만 당할 수는 없죠. 자, 널리 퍼나르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1,000명이 넘게 속으면 5만 원 상품권을 드려요.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보면 김성원 의원님, 이젠 탄핵 선고가 좀 희화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온 국민의 어떤 관심이고, 예, 좀 사실은 이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좀 제가 볼 땐 죄질도 나쁘고요. 예, 이런 거에 대한 좀 상응하는 처벌이라든가 그런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또 가짜뉴스 하면 이번 불법 계엄 관련해서는 예컨대 뭐 중국 스파이들이 우리 선거에 관여했다라든가, 네. 뭐 중국의 사람들이 이제 80여 명이 잡혀서 미국으로 호송 중이라든가 이런 소리들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만큼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니 자꾸 이런 희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가 자꾸 독버섯처럼 자란다. 근데 윤 대통령 쪽에서도 뭐 그런 주장 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강 의원님. 29번의 탄핵을 민주당이 그 의회에서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 판결 난 게 8대 0입니다. 이렇게 우리 제도권이 우리 제도권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저희들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가짜 뉴스들이 창궐하는 겁니다. 하여튼 모든 부분에 원인이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좀 서로 다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왜 이렇게 가짜 뉴스 창궐의 본거장이 되었는지, 민주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미디어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해왔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는 가짜 뉴스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네, 김승원 의원님 짧게.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면서 민주당 저희를 좌파 세력도 공산주의자라고 단정짓지 않았습니까? 저는 법조인이고 판사 출신인데 저를 그렇게 평가하고 대화조차 안 하고 힘으로 이렇게 누르려고 했던 그것부터가 이 모든 그 문제의 시작이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라든가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런 뭐 지라시, 가짜 뉴스, 저기 지금 뭐 뉴스 속보 요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그야말로 뭐 카톡 문자로 나오는 각종 이른바 그야말로 지라시 받은 글이라고 하죠. 이런 게 정말 많았다라는 거죠. 선고 일정은 이미 정해졌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송달을 거부해서 선고가 지연되는 거래. 라는 이런 얘기 아니면 또 하나 더 볼까요? 네. 요거. 예. 요거 뭐 4대 4. 뭐 지금 이미 판결이 뭐 4대 4로 나뉘어졌어. 여기서 뭐 기각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라는 어떤 이 평의의 내용이 이 전달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런 거 다 딱 도장 찍혀 있죠. 가짜 뉴스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